자, 지금 KBS에서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한창입니다. 일단 제 라이벌전에서는 제가 정도전 vs 이방원을 두 편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전 vs 이방원 자체가 제 1차 왕자의 난이었다라면 이제 제 2차 왕자의 난 이방간 vs 이방원. 큰아들 이방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성계의 진짜 장자로서 전주이씨 장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원래 둘째였던 이방관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왜구를 격퇴한다거나 전장에서는 항상 아버지를 지켰고, 셋째 아들 이방은은 성품이라도 좀 훌륭했고,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행시사시보다 어려운 당시 과거 급제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란 나라가 개국할 때 가장 애를 먹였던 정몽주를 제거한 인물이고, 1차 왕자의 난 때 정친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고 신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정도전을 죽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정몽주와 정도전을 다 죽이면서 조선 건국과 그 다음 정친들 왕실에서 이 왕자들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1차 왕자의 난 주역이 이방원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잘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방간은 진짜로 함경도에서 가별초 데리고 패싸움이나 일컫는, 특별히 그렇게 잘난 게 없는 친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세자는 이방원이 되겠다라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방과가 세자 자리를 이방원에게 주는데 한참 장고를 때린단 말이죠. 이게 1차 왕자 난 임나고 1년 동안 일단 이방원이 세자로 임명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1차 왕자의 난 때 장자 계승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했으면, 아니 자기가 세자가 되려면 셋째형 이방의와 넷째형 이방간이 명확하게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데 이방은은 양보한다. 권력에 욕심이 없다. 의사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방간이 양보를 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방원이 조금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너는 형님이 저렇게 지금 주상 전하로 계신데 네가 형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너 좀 행동이 건방지려고 이렇게 이방원 속을 긁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방간과 이방원 사이가 조금 멀어지면서 어색해지고 있는데 이상한 인물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권력을 잡고 그 무인정사 공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이 당시 조정의 대표 정승격이었던 조준 같은 인물이 1등 공신이 되고, 실제 1차 왕자의 난을 이끌었던 이방원의 천안 민무구 민무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숙번이라든지 이 공신 세력들은 다 2등 공신이 됩니다. 이때 바로 박포란 인물도 2등 공신이었거든요. 박포는 오랫동안 이방원을 따라다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포가 좀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해. 내가 왜 2등 공신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방원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조준대감 같은 사람이 왜 조정의 관료들이 1등 공신이어야 돼? 나 불만이야.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 가서 흘리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가 이방원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 박포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박포는 여기서 완전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원 정한대군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유배지에서 풀려났습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박포가 누굴 찾아갑니까? 이방간을 찾아갑니다. 박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정한군 이방원이 언젠가 회항군 이방간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권력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시골로 낙향을 하든지, 그거 두 가지가 싫으면 군대가 부족하니, 이방원에 비해서는 세력이 부족하니 기습하여 이방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 택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방간이 3번을 택하겠다. 야, 이제 같은 동복 형제끼리 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간의 생각은 이거야. 형이었던 이방과가 지금 조선의 왕인데 이방과의 자식들은 다 서자여서 세자를 임명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동생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텐데 내가 왜 내 밑에 동생 이방원에게 왕자를 양보해야 돼? 저거 많이 건방진데 내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방간이. 그런데 이방간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처조카였던 이내를 불러서 도와달라. 너의 사병을 나에게 달라. 함께 이방원을 치자. 그러니까 이내가 숙부님 안 됩니다. 이방원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최애 의붓 아버지였던 강인부 내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니 아들 같은 이방간의 손을 잡고 강인부가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이건 아니 될 행동일세. 그리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네. 사실상 힘드네. 그래놓고 이 내가 이방원의 측근이었던 우현보에게 가서 이방간이 이렇게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원 측은 이방간이 언젠가는 거사를 도모하겠거니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남이었던 민무군 민무질, 그리고 무려 90 이상이었던 이숙번, 그리고 개국공신 중에 한 명이었던 조영무, 그리고 이성계와 사촌이었던 숙부 이화, 그리고 이성계와 의형제였던 툰두란 이지란 등을 벌써 다 포섭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간보다 사병이 몇 배는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왕실에서 큰 제사가 있어서 이방간 측에서도 사냥을 준비하고 이방원 측에서도 사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들, 사병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 갑자기 이방간의 아들 이맹종이 이방원 집을 찾아옵니다. 이 이맹종이 이방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형 이방간보다 자기 조카였던 이맹종이 똑똑한 놈이라는 걸 알아. 이맹종이 활도 잘 쏘고 꾀도 많고, 근데 이맹종이 와가지고 숙부님 어찌어찌 하십니까? 라고 집안을 쭉 둘러보고 가니 이거 이상하다. 저거 오늘 디데이로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예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길 권하며 출정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방원이 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에 옷을 벗고 들어누워서 나는 나가지 않으련다. 갑옷을 입지 않으련다. 내가 어찌 내 형과 싸운단 말이냐 하면서 막 웁니다. 방에 누워가지고. 이러니까 숙부 이화가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갑옷을 입고 나오게 해서 끌고 나오죠. 그랬던 이방원이 말 위에 올라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어찌 형님께 칼을 겨누어야 된단 말이냐 하고 울었더니 사병들이 그 이방원의 형제에 감동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복 형제를 죽이긴 했지만 이렇게 동복 형제까지 죽이게 되면 이방원이 훗날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는 걸 이방원은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군대를 출발시키면서 이방원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령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내 형님 이방간을 겨냥해서 활을 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내 형님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거라. 이렇게 이방원 측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병으로 거사를 일으킨 이방간은 자기 형이었던 이방과 왕의 협조를 얻고자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방과가 이 미친놈아, 어찌 같은 형제끼리 싸운단 말이냐.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군대를 해산하고 네 혼자 몸으로 이렇게 궁궐에 들어온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생명은 보호해주마. 그러니까 이방과가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 상왕이었던 아빠 이성계에게 갑니다. 이방간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동생 이방원이가 방석이, 방번이, 그리고 정도전을 죽임으로 인해 아버지 이성계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 아니 솔직히 이방원은 그 1차 왕제난 이전에 정몽주를 죽이고 나서부터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때 이방간 생각은 내가 이방원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아빠 이성계가 내 편을 들어줄 것이고, 그 아빠 이성계에게 효심이 지극한 형 이방과 정종 역시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성계에 갔더니 이성계가 자신의 못난 아들 이방간에게 야 이 자식아, 네가 방언이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미련하기가 소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종도 그랬고 태조 이성계도 그랬고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형제간의 사륙이 벌어진다라면 이거 백성들 민심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태조 이성계나 정조 이방과가 볼 때는 이방가는 절대 이방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 감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련한 놈아 네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방 간의 사병들은 사기가 저하되죠. 왕이었던 정종과 상왕이었던 이성계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혼만 난 거야. 근데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래서 이방원 쪽을 향해서 사병을 몰고 급습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모든 군대 사병들은 개성시내 곳곳 골목마다 벌써 매복해 있었고요. 왜 개성이냐고요? 여러분, 제1차 왕제에 난 이후에 왕이 된 정종은 새로운 수도 한양에서 형제간의 권력 상쟁의 비극이 있었으니 예전의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개경으로 다시 재천도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간의 부대와 이방원의 부대가 정확히 어디서 전투를 벌이냐면 개성의 선주교를 사이에 두고 전투를 벌입니다. 와, 그 개성 선주교면 이방원이 포온 정몽주를 죽이고 시체를 찢어서 걸어놨던 바로 그 선주교 아닙니까? 그 선주교에 바로 정몽주의 영혼이 있었더라면 이 이방원과 이방 간의 전투를 참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을까도 궁금합니다. 이방간과 이방원의 부대가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상자가 몇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이방원 밑에는 거의 지력 90 이상의 하륜이라는 책사가 있잖아. 하륜이 계략을 다 짜놨어. 그래서 이방원의 수없이 많은 사병들이 소수의 이방간의 사병을 전부 다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간의 사병은 지리멸렬해서 도망가게 되고 이방간은 이방원의 사병들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당시 왕이었던 이대왕 정종 이방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 동생 살려야 할 텐데. 이성계도 고민합니다. 이방원이 저놈이 설마 동복형을 죽이진 않겠지. 이방원도 고민했겠죠. 여러분, 모반죄, 이 반란죄는요, 죽는 건 당연하고 삼족이 멸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친형제를 죽여야 할까? 이것도 이방원 입장에서도 고민이었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박포란 인물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분명히 박포가 이방간에게 이방원을 기습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2차 왕제에 난 당시에 박포는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박포가 이방간을 이간질 시켰는지 그것도 솔직히 알 수 없는 이야기고,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박포가 자신이 이등공신이어서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는 것부터 실은 이방원이 그린 큰 그림이지 않았나. 자기 형이 사고를 쳐서 자신이 형을 용서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신이 세자 자리를 이렇게 형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과정 중에 박포를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주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박포에게 있으니 박포를 벌을 주고요, 자기 형 이방간은 유배만 보냅니다. 물론 박포도 처음에는 유배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박포는 나중에 사약을 먹여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사지를 찢어 죽여버렸다는 기록도 있지요. 이방간은 형과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해서 유배는 갔지만 유배 가서도 오히려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국가로. 이게 뭐가 유배야. 그냥 시골에서 왕의 형 대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누구를 유배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방간의 아들이었던 그 잘난 이맹종 역시 유배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그 비극인데요. 이 이맹종은 세종대왕, 충령, 그리고 형이었던 양녕과도 사촌간이죠. 근데 우리가 참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께서 왕이 되시고 아버지 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촌이었던 이맹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맹종이 어찌 보면 그 세종대왕께서 뭐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제2차 왕제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젊은 이맹종이 만약에 이방원 집에 와가지고 어린 충령을 납치라도 했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세종대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 이맹종을 죽여라 죽여라. 물론 이방간에 대한 부관 참시를 하라는 상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자신 숙부 부관 참시만큼은 끝내 막았던 게 세종이고요. 그래서 실은 세종과 왕이 쟁탈돼서 밀렸던 양녕대군의 후손들은 조선시대 내내 전주 이씨로서 나름 위세를 부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 이때 이방간의 후손들은요. 저 조선 후기 숙종 때 가서 신혼이 복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왕족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 2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이대왕 정종 이방관은 이방원에게 사정사정해서 이방간도 살렸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세자로 드디어 앉힙니다. 세자로 앉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왕자리를 이방원에게 넘기게 되니 이제 태조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는 거고 이대왕 정종 이방관은 그냥 상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이방원 시대 태종 대왕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